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국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요새 좀 관심도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외교통이지요.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대단히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통, 안보통, 국방통, 네. 천공통 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니까. 예? 녹색정의당이 출범해서 비대위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 오늘 처음 아무것도 안 맡아. 아무것도 안 아, 맡아. 몰랐어요. 나도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 몰랐어요. 아, 비대위 끝난 지 아, 오래됐는데. 끝났어요? 아. 비대위의 대변인 했죠. 네. 녹색 정의당이 출범하면서 그렇죠. 비대위는 그럼 당 대표가 누구예요?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갔고 녹색당에서 김찬희 대표가 와서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 정당 생긴 지가 언젠데 남의 정당 그 옛날 얘기합니까? 아, 예, 좀 죄송합니다.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민주당 오셔도 되겠네.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그냥 그래도 그거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이죠.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설 연휴 다들 잘 즐기셨죠? 예. 그럼요. 중국도 설 연휴 잘 즐기죠. 네, 우리보다 훨씬 긴 휴가를 가집니다. 얼마나 갔나요? 원래는 한 2주 정도 했는데요. 와. 중국도 요즘 각박해져서 네. 1주 정도 노는 것으로 보통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휴일입니까? 예, 일주일 휴일이. 어떻게 지내고 과거랑은 어떤 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뭐 최근에 가장 이목을 끈 거는 이 부부가 남편은 시댁으로 가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각자 집. 각자 집으로. 각자 와. 원래 인지적이다. 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중원의 또가 땅에 떨어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며느리들의 입김이 세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이제 이 혁명을 한 국가여서 우리보다는 여성의 권리가 비교적 셌고요. 그런 데다가 이제 최근에 산업화되고 하면서 더욱더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이제 시댁에 그래도 남자가 우위니까 시댁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정으로 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휴가가 일단 일주일이니까 줄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일주일이면. 근데 중국은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어떤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깨가 나온 게 그런 깨죠. 이제 그런 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혼인율은 낮고 이혼율은 높아요. 중국의 이혼율이 높아요? 예, 굉장히 높죠. 우리하고 아시아에서 1, 2위를 맨날 다투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깨질까봐 부모도 옛날처럼 왔다 가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같이 살아만 줘도 고마운 거죠. 그 사람만 줘도 고마운 거죠. 결혼한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같이 살아주면 더 고마운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 안 하는 거는 이제 큰 흠이 문제가 안 돼. 안 되는. 그래서 젊은 층들은 특히 전문직 가진 사람들은 이 따로 인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들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한국보다는 여건이 더 높나요? 여건이 높죠. 그래요? 네, 아니 옛날에 베이징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그 저 부인한테 얻어맞는 남편들 난 많이 봤어요. 퍽퍽 소리가 나게 때려. 그런 것만 보여. 뒷골목 가봐. 그리고 이번에 서쪽 지방, 진짜라니까. 그리고 저기 내가 이번에 서쪽 지방에 시안 쿤밍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저 여자 말 잘 듣는 남자래. 그러지 않으면 결혼 안 한대. 지역에 대한 차이도 좀 많이 있고요. 네. 이거는 좀 역사적 이유도 있습니다. 1840년대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태평천국 운동이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남녀 평등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렇고 또 사회주의 시기에서는 여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해서 직업을 가지면 또 입김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비교하면 여건이 더 신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좀 갈 때마다 느껴요. 아니 근데 여권 신장의 증거로 두들겨 패는 거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여권입니까? 그건 폭력이죠. 아니 그 꼼짝 못 하더라고. 발로 차고 싸대기 때문에. 아니, 바람 피다 걸렸겠죠. 그 여권이랑 무슨 관계예요? 어쩌다 보는 게 꽤 여러 번 봤거든.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한 30번을 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좀 골목에 가정 주택가로 가셔야 돼요. 아니, 그건 여권의 증거가 못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잘못된 예시를 들으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맞지는 않지만 여건이 많이 신장됐죠. 신장됐습니까? 저희 집만 봐도라. 아니, 너네 집은 네. 여권만 있지. 예.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 다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보셨죠? 예, 거기에서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진짜 화들짝 놀랐는데 요소수 문제 빼고는 중국과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던데. 사실 제가 안 보다가 이 방송에서 이걸 다루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봤거든요. 네. 사실 밤잠이 잘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싶거든요. 네. 우선 이 정부가 끊임없이 내세우는 외교 철학이 규범에 의한 질서 이걸 내세우거든요. 네. 이 질서 이 이야기가 어디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규범에 의한 질서와 이제 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리창 총리를 만나 보니까 두 가지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자주의하고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중국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예요. 이것과 규범에 의한 질서라는 우리 외교의 원칙과 네. 별로 상충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은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대통령 규범에 의한 질서 우리의 가치 철학이다. 외교 가치 철학. 중국도 근데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범에 의한 가치 질서는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봉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예요. 이게 중국 중국하고 봉쇄 싸우자라는 이야기. 슬로건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규범이 바로 뭔가 하면 미국 중심의 규범이고요. 중국의 성장을 더 이상 못하도록 소위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하자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때릴 때 쓰는 슬로건이 규범에 의한 질서인데, 중국도 다르지 않아. 규범에 의한 질서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예, 뭐 거기까지는 그나마 넘어가겠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중국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정치부터 일상생활까지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안보 문제만 보더라도 대만 문제가 북한 문제이고 곧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발을 걸쳐놓고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건 맞죠. 그러면 대만 문제에 유사시 뭔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참가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연스럽게 참가시킬 거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대만 해협의 위기는 그만큼 높아져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체로 열려야 하는데 작년에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열리고 있어요. 언제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순번대로 하는 거여서 별 문제 없으면 우리 순번대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조차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 문제. 작년에 경제가 19.9%가 우리나라가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 전해도 그만큼 줄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을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1월은
오히려 기지 효과 때문에 약간 오른 측면도 있어요. 네. 더 줄 게 없다는 너무 거예요. 많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대기업의 중국 매출액이 5년 전에 비해서 딱 반 정도가 줄어버렸어. 와. 매출액이 대기업 매출인데 예. 절반이 줄어. 절반이 줄어있죠. 이건 뭐 거의 전쟁 난 거네요. 예.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거주자들 수가 최고치에 비해서 20%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다 장사가 안 되고 무역을 할 게 없어지고 하니까 다 철수하거나 동남아로 옮기거나 한 거죠. 와.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한마디로 파탄이 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하시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한중 관계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럴 때일수록 어떤 긴밀한 대화 라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중국 외교부 통해서 듣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 이거 오늘 단독 기사인데 그 저기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 후임으로 예. 그 한국에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어가 유창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언론 인터뷰도 다 되는 분 아니에요. 네. 근데 다음번에는 그런 사람은 안 갈 거다. 이 이야기가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 뭐 대화도 뭐 할 거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뭐 대사관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알아서 보낼게.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흘려요 중국 정부가.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한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막상 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서 김종대 왜 가짜?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듣는 외교부 소식통하고 좀 다른데요. 뭐야? 네.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한중 관계의 개선점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중 관계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의 얘기고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 뭐가 없어 한중 관계 그냥. 아무것도 모두 백지야. 근데 정부는 각 채널에서 뭔가 교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없고요. 하나도 없고 없으니까 싱하이밍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시간은 많이 됐지만 적어도 원래까지는 버틸 거라는 얘기를 오히려 들었습니다. 야 누구 정보통이 정확한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은 네. 지금 당장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싱하이밍이 중국에 귀국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이긴 자리예요. 합니다. 마지막 자리예요. 가면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싱하이밍 입장에서는 여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대사가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똑같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뭐 김희교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 엉터리인 네. 게 사실상 지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면 다행인 겁니다. 중국이 훨씬 더 보복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동결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지금. 한국이 저렇게 중국 때리기를 재미로 하고 미국하고 일본 대신해서 자기들은 오히려 온건해지는데 한국만 지금 앞에서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건데 중국이 참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동결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저는 해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욕만 하면 그러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자랑 거 한번 가시죠. 칭찬 한번 있어요. 하고 좋아, 싶은 좋아. 건 조태일 외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네. 대만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라이칭더가 총통이 되었는데 이 총통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축하한다는 인사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복성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 기조와 달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항거하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야, 칭찬받기 쉽다. 인사 안 한 걸 칭찬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거 잘하긴 잘했네. 잘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 그건 정말 외교적으로 처신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은 잘했다고 저는 아니 봅니다. 그 조태열 장관이 그 한중 관계 옹호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 때 했었죠. 청문회 때부터 한중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 그랬고 또 존중한다 그랬고 이런 말들을 보면은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나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관이 되기 전까지고 장관이 된 후에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용산과 각을 세우면서 중국 문제를 계속 중요시할 거냐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못하겠죠.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세게
뭐 밀어붙이지는 않을 그렇죠. 것이다. 지금 인사 안 한 정도의 이 정도. 예, 소심한 자세는 유지하겠지만 네, 그럼 다행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기본 뭐 그죠 다행이죠. 분명히 네네. 다행인데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야 인사 안 한 거야 오랜만에. 아 이건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그런데 같은 네. 말인데 자꾸 나하고 다른 말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발언을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들리셨어요. 아그 싱하이님 때문에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싱하이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디테일도 네. 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걸 네, 또 지금 뭐 뭐 김종대 찌라시 쭉쭉 올라옵니다. 네. 민주당으로 오시라는 그런 목소리 같기도 하고. 오늘 별 얘기 다 됐네. 김종대 찌라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뭐 칭찬한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칭찬도 이제 야 오늘 재밌네. 아니 저는 사실 그 1시간 반은 볼 수 있다는 게 전 다시 봤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KBS 대담. 보면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차라리 읽는 게 나아서 KBS 대담. 네, 전문만 그냥 다 읽었거든요. 보기 전에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봐야 되는데. 그나마 얘기한 거에 뭐 비핵화가 낫다, NPT 따르겠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상당히 진전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 왜냐하면 그거 지금 좋았어요. 내부에서 예. 핵무장을 계속 얘기했고 예. 대통령도 딱 1년 전에 조선일보 하면서 네. 핵무장 그리고 핵공유를 계속 얘기해서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핵을 안 가지는 것이 국익에 어렵다. 이거는 네, 좀 잘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우리도 핵 갖게 되면 경제 제재 받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네. 그건 좋더라고요. 네. 정확한 현실 인식. 네. 이거 좋았잖아요. 야 박수 한번 가자 오랜만에. 그건 맞잖아요. 예, 그거 정확하게 그런데, 얘기했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 미국한테 혼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럴 것 같고요. 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저거예요. 아까 중국도 문제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돼도 똑같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마침 일이 터졌잖아요. 나토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자, 요거 그럼 바로 네.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높아지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세게 했던데. 와 이거 진짜 세. 네.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 이 말, 와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가능한 발언입니까? 야 이거 이게 뭐 돈 안 내면 러시아 보고 쳐들어가라고 내가 독려하겠다는 발언이거든요. 예, 뭐 정확한 워딩은 어떤 일이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할 거라고 이렇게 와, 얘기했는데 이거- 결국은 그 말인데요. 대단해. 자기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지금 출발하면서 뭐냐면 내가 잘 세워놨던 원칙을 바이든이 다 망가뜨렸다. 나토에 대해서. 나토에 그게 이렇게 대해서. 출발했고요. 자기는 2%를 마지노선으로 다시 말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2% 자기 GDP의 2%까지의 분담금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반 갈렸어요. 영국, 폴란드 이런 국가들 11개 국가는 2%로 올렸고요. 근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되게 주요 국가들이잖아요. 20개국 정도가 안 올렸어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는 세계관이 달라요. 뭐냐면 전부 다 거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가면 그 돈값 내라 비용을 예. 내라는 거거든요. 일관되죠. 이게 일관되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뭐라고 백악관이 이 욕을 비판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해서 뭐냐면 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EU를 나토를 돕는 게 아니다. 지금 나토가 우리한테 미국의 안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관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에 드는 걸 뺀다 그러거든요. 동맹 필요 없다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2%는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2.5% 정도 되니까 우리 GDP에 그렇죠? 2.6% 네, 6.5%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분담금은 지금 수준의 5배 내지 6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겨우 10억 불 조금 넘는데 지금 향후에 50억 불, 60억 불 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했죠. 예. 근데 그때 일일 때는 나름대로의 동맹파들이 이걸 막았는데 지금 이 사람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트럼프가 훨씬 도끼가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다음에는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안 하면 야 돈 더 안 내면 빼. 아니면 5배 낼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대통령은 트럼프가 그때 또 영어를 쓰더라고요. President changes, Congressman stand still. 이렇게.
그걸 또 박장 보면 바로 제가 통역하죠 하고 했어요. 뭐냐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 대답 열심히 보셨네. 아니 저는 문장을 문장으로 봤으니까 그래요? 저는 문자로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걸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뭐라고 하냐 한국을 위해서 또는 한국 일부에서는 바이든 가기 전에 한 장기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또 4년이니까 지금부터 5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리 정하자. 라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거의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날벼락이. 주한미군 빼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제가- 트럼프는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자예요. 네. 원래. 그랬는데 그 저 레이지라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회고록을 보면은 그 주한미군을 빼겠다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저 참모들하고 해가지고 보고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 주한미군을 빼면 북한이나 중국이 저 미 본토로 미사일을 쐈을 때 알래스카에서 지상 기지가 그걸 탐지하고 대비책 세우는데 15분이 걸린다. 근데 주한미군이 여기서 정보 활동을 하면 7초면은 안다. 미국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미국 본토 안보에 주한미군이 절대적 경험을 하는데 우리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 그러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있어. 이래가지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론을 잡아놓으니까 그 직후에 나온 게 그래?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 돈 더 내라고 해. 돈 내라 그래. 네. 사드 배치 그것도 돈 내라 그래. 네. 해가지고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다가 그걸로 이제 항목이 다 안 나오니까 왜 저 한미 연합 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오고 전략 폭격기 오잖아요. 그 비용도 다 내라 그래. 그래서 작전 준비 비용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막판에 실제 협상이 들어온 거야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걸 한 2년 버티니까 그다음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그거 이제 다시 이어붙이면은 그때부터 다시 협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협상. 그러면 전략 자산이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트럼프가 이거 대통령 되면 이거 급변하겠네. 여러 그래서 가지로. 그래서 외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한테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아니 급변하겠어.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위기로 가는데 지금 순간에서 미군을 빼는 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뭘 마련해야 되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를 해야 되고 네. 북한하고도 협상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리를 협박해도 그 협박이 안 먹힐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전부 다 미국하고 일본한테 다 올인한 상태에서 그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또 잘 알겠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 독일의 그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왼쪽에는 프랑스가 위협이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위협이니까 양쪽의 균형 외교를 해가지고 통일 제국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헬름 2세가 등장해가지고 비스마르크를 잘라. 그래가지고 너 저기 뭐 그딴 식의 외교를 뭐해? 내가 다 할 거야. 이래가지고 양쪽하고 적이 된 거예요. 그게 1차 대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스토리가 보면은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모양새가 지금까지 균형 외교를 해놓은 그 플랫폼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와중에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 핵실험을 결정하는 편이 낫다. 와. 핵실험을 마치 용인하는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건 좀 저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그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교부 제1 아주국장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러시아에서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미국 전문가들 얘기하고 똑같죠. 네. 로버트 칼린이나 지그먼트 해커 박사 같은 미국 전문가들, 러시아 전문가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본 걸 뭘 봤나? 왜 저러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한동안 잠잠해지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이번에 그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이 사람이 북한을 모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요.
우선 북한의 어떤 그 저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에 장단을 맞춰서 반주를 넣어주는 거. 북한을 아이돌 가수로 만들어주려고 내가 백댄서 해줄게. 뭐 이런 의도 같은 것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보여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쟁 발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반기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틀어대니 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저 상당히 그 불안하게 봅니다 지금. 네. 이게 7차 핵실험에다가 전쟁 가능성이라 그래 버리니 아, 나올 거 미치겠어. 다 나오고 다 있잖아요 나왔어. 지금 이게. 네. 그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은근히 여지를 주면서 네네. 손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거라고 아까 봐야 대놓고 되겠네요.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은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아까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 또는 러시아가 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정부가 뭐 박장범 앵커는 이 외교를 가장 잘한다, 점수 잘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윤석열 보기에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들이 보기에는 중러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한러 관계와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하고 자기를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리가 아, 지금 네. 스테이크홀더라 그러는데요. 자기들도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에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위기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한미일 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전히 아직은 저는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네. 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추가드리면 우리가 이 추세에서 주목해야 될 거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이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핵 실험을 할 거다라고 러시아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추세의 일종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받은 북한을 상대할 준비를 이제는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고요. 두 분 나갈 때 화해하시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